어제 박근혜 후보가 역사인식 논란을 잠재우는 기자회견을 했다. 우와, 잘했어. 너무 늦었다는 논란에 대해 타이밍보다 진정성을 강조했다를 외치는 이 남자, 이정현가 돌아왔다. 박근혜의 입이었던 이정현은 이번 대선 캠프 홍보단장 됐다. 그것도 전격 교체다. 10년 동안 박 후보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며 언론 창구 역할을 한 이 양반. 봉사덕, 송영선 등 측근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박 후보가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궁금해. 추석 때 안 씹힐라면 잘해야요. 이정현 박근혜 전국 캠프 홍보단장을 만나보자. 네, 진작에 이 자리에 서 계셨어야 됐었는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제대로 자리를 잡으신 것 같습니다. 이정현 구원투수 새누리당 신인 공보단장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윤창중 대표가 마지막 한마디 넷째로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친박계 완전 해체해라. 새롭게 구성해야 되고 친이계 사람들도 다 들어와야 되고 그 밖에 새로운 인물로 새롭게 교체해서 새롭게 나가는 이 말에 어떻게 좀 동감하십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로 염려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네. 그렇게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 박근혜 후보가 작년 12월 19일 날 당이 위기에 처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 때 같이 구성을 하고 들어온 분들이 김종인 박사나 네. 이준석 씨를 포함해서 네. 많은 외부 인사들이 있었었고 네. 지금도 정책을 만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외부의 인사들입니다. 소위 저희들은 워낙 박근혜 후보 스스로가 지금까지 정치를 해오는 동안에 개파를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워낙 거부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개파 개보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일부 참여하고 있는 그러한 과거에 박근혜 후보가 비주류로 머물러 있을 때 늘 함께 지켰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맡은 일들은요 거의 밤잠을 못 잘 일입니다. 벼슬 아닙니다. 네. 지금 선거 코앞에 두고 박근혜 후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이 그저 지금 호의호식하고 권력을 누리면서 그런 식으로 너무 부러움 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도 거의 3시간 4시간에서 그냥 차에 타면 좁니다. 네. 그럴 정도로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대단한 권좌에 앉아서 지금 호가호위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네. 하여튼 지금 지지율이요. 그죠? 막 역전되고 이런 거 보면서 가슴 아프시겠지만 뭔가 문제가 있다. 공보단장으로서 이것이 문제다. 이런 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박근혜 후보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러한 주변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다 함께 지켜봤으니까. 네. 제가 혼자 본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함께 지켜봤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걸 보십시다. 박근혜 후보가 당 대표로 등장할 당시에 2004년 3월 23일 날은 새누리당 지지율 7%, 당선 가능성이 20명도 안 된다고 했을 때입니다. 지지율 매우 낮았었습니다. 그러나 19일 만에 121석을 당선시키고 그로부터 2년 3개월 동안 당을 이끌어가면서 53.4% 최종적으로 네. 이렇게 당을 끌어올렸었습니다. 그러다 또 당이 굉장히 많이 가라앉았었고 작년 12월 19일 날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서 또 총선을 치르면서 거의 70석도 어렵다고 하는 당을 152석을 당선을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도 박근혜 후보 지지율은 올랐다. 또 무슨 사건이 있으면 내렸다가 또 다시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에 몇 가지 스캔들도 있고 저런 과거사 문제도 있고 했을 때 지지율이 다소 낮아진 것 맞습니다. 네. 그러나 박근혜 후보를 제가 지금까지 8년 동안 지켜보면서 지지율 관련해서 정말 단 한 번도 언급을 하거나 걱정을 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뭘 어떻게 저떻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그 문제에 관한 하는 바위덩이 같은 그런 분이 있었었고 신경을 전혀 안 지지율이 오른다 그래서 초싹거리고 네. 내린다 그래서 그것 갖고 무슨 대단한 변화를 일으키려고 막 시도를 하고 이런 거 보지 않았습니다. 박근혜라고 하는 정치인 눈에는 국민이 보이고 그 국민을 보고 뚜벅뚜벅 걸어가면 결국에 가서는 국민을 보지 않고 그저 정치적인 당리당략에
결국 매몰돼서 인기 영합하고 하는 그 사람들이 쓰러졌었지. 단 한 번도 박근혜가 쓰러진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네. 지금의 지지율 저희들은 특히 박근혜 후보는 초연합니다. 네. 오늘 박지원 원내대표가요. 진정성이 없다. 기자회견. 왜냐? 오후에 말춤을 췄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에 따라서 현상을 보는 눈이 다 다릅니다. 네. 어떤 사람은 스님의 머리를 놓고 소머세 이렇게 네. 비유한 사람도 있고 어떤 네. 사람은 또 부처님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런 외형적인 것을 보고 그런 식으로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저는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화면에서 보니까요. 박근혜 후보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고 싶고 예. 안 하고 싶고를 떠나서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하는 기간이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행사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네. 그러면 정말 진정성을 봐야지.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는 민주당 해도 너무한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아버지 무덤에 침을 뱉을까요? 쉽게 나올 수 있는 일입니까? 말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이 나라에서 네. 자식들이 부모를 비판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딸로서 아버지의 과오를 공개적으로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자신들도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신들도 부모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정말 그런 해도 너무한다는 그런 것은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아버님 묘에는 침을 뱉을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죠? 박근혜 후보 역시 대통령을 아버지로 뒀기 때문에 그것도 정말 현대사회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을 아버지로 뒀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버지, 자기가 사랑하는 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보내고 한없이 비통한 그런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부모를 잃은,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슬픔을 이해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정말 혼신의, 자기 자신이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직접 작성을 한, 정말 밤을 지새워가면서 작성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국민 앞에서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하면, 아무리 정치를 하는 사람이다 손치더라도, 아무리 적장이다 손치더라도 사람의 진정성을 알아줄 때 국민의 진정성도 알아주는 것이지, 매사를 그런 식으로 매사를 그렇게 자기들은 잘 살아왔습니까? 그런 식으로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박지원 포함해서 민주당 의원들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네. 해도 너무한다. 네. 민주당 의원 혹시 박지원 원내대표에서 기분 나쁘시면 전화 주시면 받아주겠습니다. 무조건 추천입니다. 자, 해도 너무한다. 자, 기자회견은 박근혜 후보가 직접 쓰신 거죠? 직접 썼다 안 썼다 이런 얘기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네. 아버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박근혜 후보보다 더한 사람이 있어요. 네. 한 문장, 한 단어를 저는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썼다고 생각합니다. 가슴으로 썼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슴으로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진정성은 받아줘야 됩니다. 네. 어떤 누구도 그 어저께 이 발표했었던 박근혜 후보의 아버지에 대한 그런 입장, 그것은 정말 혈육이 아니면, 딸이 아니면 쓸 수가 없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우리 그 단장님 말씀을 듣고 있는 저는 지금 1m 떨어지고 있는데요. 가슴으로 그대로 그 전율이 전해오네. 네. 진정성 있게 전해옵니다. 사실 저녁에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네. 그 글을 쓰고 있는 박근혜 후보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뭐라고 하시던가? 제가 중간중간에 통화를 하면서 그 심정을 제가 전달을 받았었습니다. 박근혜 후보. 제가 옮기지는 못하겠습니다. 박근혜 후보도 가슴이 북받쳐 오르는 그런다기보다는요, 감정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 딸을 넘어서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서 역사를 마주하고
아버지를 제껴두고 딸로서가 아닌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대통령 후보로서 박정희에 대한 그러한 아닌 과오를 평가를 하는 그런 글을 쓰는 그 심정을 제가 저녁에 12시, 물론 그 전에도 통화를 했지만 12시 20분쯤에 제가 그 심정을 전해를 받으면서 제가 끊고 울었습니다. 정말로. 예. 저는 일단은 그처럼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진정성을, 그동안에 박근혜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말을 뒤집고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정치를 해왔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만큼 현재 정치하고 있는 정치인들 중에서 신뢰를 받고 있는 정치인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 불통이라고 할 정도로 신중하게 하고 했던 말에 대해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신뢰 정치를 정말 실천해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그 밤늦게 그 글을 쓰면서 저한테 전달했었던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저는 끊고 나서 제가 정말 그런 봤는데 그것을 진정성을 이해를 안 하고 그걸 자꾸 정치적으로 그렇게 계속하는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저는 좀 정말로 여러분들 박근혜 후보는 정적이니까 그렇게 대하지만 국민들한테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유, 우시니까 제가 마음이 저도 짠하네. 죄송합니다. 예. 이 자리에 그 박근혜 후보의 친동생 박근영 씨가 와서 눈물을 엄청 흘리시고 갔고, 오늘 또 남자의 눈물은 아주 특별한데 오늘 또 이정현 우리 공보담장이 억울함. 아니, 억울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적어도 사람의 진정성, 평상시에 해왔었던 박근혜 후보의 정치적인 언행을 감안을 했을 때 또 어저께 했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당직자들과 대변인들도 전부 다 평가를 했고 후보들도 평가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적어도 그 진정성은 인정을 하고 그래야만이 자기 자신들도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문제를 해명하고 했을 때에 또 입장을 발표를 할 때에 국민들이 진정성을 믿어주는 것이지, 진정으로 하는 것도 진정성을 부인한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진정성도 결국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 정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정현 단장님의 이 진정성 있는 눈물을 보이면서까지 보이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뭐 저도 좀 반성이 됩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정말 감동적인 기자회견 하는 날 또 안 좋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대화 도중에 이제 박근혜 후보가 정치를 왜 하려고 합니까? 뭐 이렇게 물었더니 김재현 의원은 부정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뭐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발달이 돼가지고 뭐 위로 보고해서 정보 보고해서 뭐 그날 기사가 나오네 마네 하다가 뭐 XX들아 이렇게 욕까지 나오는데 속상했겠습니다. 또 다른 심정을 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어쨌든 대선을 위해서 또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박근혜 후보. 잘 알다시피 손은 퉁퉁 붓고 또 일정은 하도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심신이 많이 힘들고 그렇습니다. 돕고 있는 스태프들이, 참모들이 그런 박근혜 후보를 대신해서 박근혜 후보의 여러 가지 준비된 정책이나 국정 운영의 능력이나 자질이나 경험, 경륜을 국민들에게 더 많이 전파를 하고 확산을 시키는 일을 해도 부족한데 어떻게 된 게 최근에 박근혜 후보가 그 참모들의 저질러 놓은 일을 해명을 하고 다녀야 되고 그걸 사과를 하고 다녀야 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참 답답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좀 그렇습니다. 우리 김재원 의원뿐만 아니고 최근에 몇 가지 그런 일이 있어서 정말로 국민들한테 송구하고 죄송스럽습니다. 네, 그 돈 사건이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김재원 의원이 무슨 박근혜 후보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아버지 명예회복을 위해서다. 전혀 모르고 한 소리입니다. 그건 전혀 모르고 한 소리입니다. 왜?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과 정치인을 취재하는 기자님들과 그리고 관심 있는 국민들은 다 기억합니다. 박근혜 후보가 98년도에 IMF가 닥쳐가지고 정말 나라가 무너져 내리고 있을 때 그동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18년 동안 정말 거의 은둔하다시피 이렇게 계셨었는데 이렇게 나라가 무너지는 걸 보고 정치권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했습니다. 나 혼자 잘 살자고, 나 혼자 편하게 살자고, 나 혼자 행복하자고 이렇게 있을 수가 없다. 어떻게 이렇게 세운 나라인데,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온 나라인데 나라를 이 지경이 되게 만든다는 얘기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맸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땀을 흘려가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세운 나라가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놔둘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정치권에 뛰어들었고 그 뒤에 정말 독한 마음으로 정치 개혁도 해갔었었고 많은 그런 정치의 변화를 그렇게 주도를 해오면서 오늘까지 왔다고 하는 사실은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은 분명하게 바로잡고 싶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추석 민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추석 민심. 여기서 이제 지지율 반전이라든가 무언가 하여튼 뭐 지지율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저기 박근혜 후보야 이 부분에 대해 초연하다고 하더라도 공보단장 입장에서는 좀 그래도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당연합니다. 생각하십니까? 초연하다는 얘기는 지지율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국민을 속이고 인기 영합을 하고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저희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가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박근혜 후보는 다른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나선 지 5개월 된 사람. 작년 연말까지도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현실 정치에 뛰어들 생각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사도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총선 임박해가지고 국회의원에 출마를 해서 한 2달 만에 국회의원 당선되고 그리고 한 석 달 만에 대통령 후보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대통령 또 후보 얘가 하겠다 나선 분이거든요. 네. 또 어떤 분은 이제 정치권에 나선 지 일주일 된 사람입니다. 박근혜 후보와 이 사람들에게 비교는 단적으로 하나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대통령 국정을 이끌어가기 위한 준비를 해온 사람과 전혀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 네. 그래서 굉장하게 믿을만한 사람, 믿을만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 전혀 믿을 수 없는 사람. 그래서 굉장하게 국민들에게 안심과 안도감을 줄 수 있는 대통령감, 그리고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여나갈 겁니다. 얼마나 하우스 푸어들, 집을 가지고 있지만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집값이 떨어져서 그 원금도 못 갚을 그런 형편이 된 사람들한테 얼마나 구체적으로 또는 대학 등록금 갖고 고민하는 사람들 얼마나 현실적인 대학 등록금의 부담을 완화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생애 주기별로 정말 아기를 낳았을 때 어떻게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잘 해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 이렇게 우리처럼 구체적이고 오랫동안 정책을 다듬어서 당장에 집권하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이런 후보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차분하게 알려간다고 한다면 추석, 특별히 추석이라고 저희들은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뚜벅 제대로 준비되고 갖춰진 것을 믿음성 있게 국민에게 알린다고 한다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기 수준 이상의 지도자를 가질 수 없다 국민들은. 그렇다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정치 수준이 이제는 이렇게 준비된 사람, 말의 약속을 지키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자신들의 삶과 국가의 안보, 사회의 안전에 대해서 안정감 있고 안도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결국 선택하지 않겠느냐. 국민의 수준을 저희들은 믿고 뚜벅뚜벅 갈 것입니다. 네. 혹시 그 비박 인사들 뭐 영입할 계획이다 이런 기사가 뭐 오늘 잠깐 나온 것 같던데 그런 계획이 있는지요? 비박 인사들뿐만 아니라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네. 줄곧 집권한 이후까지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박근혜 후보는 네. 사람을 씀에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 모시는 동안에 2가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네. 어느 학교 출신이에요? 그분? 네. 어디 지역 출신이에요? 그분? 아. 단 한 번도 8년 동안 저는 그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박근혜 후보 주변에는 김종인, 그리고 김강두 박사나 김장수 장관, 이정현, 이성을 포함한 네. 굉장히 많은 호남 출신들이 막말로 득실거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네. 지역, 이념, 세대, 계층 이런 부분 따지지 않고 탕평 인사를 하는 게 박근혜 후보가 최측근에 여기 전라도 분 계십니까? 곡성입니다. 전라남도 곡성입니다. 네, 최측근에. 최측근이라고 할 때는 예. 그렇고. 자, 30초. 네. 마지막 30초. 하시고 싶었는데 내가 이거 얘기 꼭 하고 가. 다 하셨죠, 오늘 사실. 정말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국민 여러분, 정말 준비된 후보 15년 동안을 여당 대표, 야당 대표라면서 사실상의 작은 정부를 운영해오면서 외교 안보 부분에 있어서 사회 갈등, 정치 갈등 부분에 있어서 이분만큼 많은 경험과 경륜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노력하고 준비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셔서 국민들의 평안한 그런 삶을 영위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른 당 좀 이렇게 공보단장들도 나와서요. 이런 기회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오늘 눈물 보여주셔서 죄송합니다. 네, 정말 대단히 죄송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했습니다. 네, 저는 고맙습니다. 아유, 네, 진정승.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돼지가 먼저 도살될까 봐요. 살찌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사람도 추락하지 않으려면 막 유명해지는 걸 두려워해야 한다는 그런 말을 오늘 신문에서 읽었는데요. 네, 여기 물러가겠습니다. 유명한 거 그리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